오늘은 돈에 대한 철학 시리즈 네 번째 순서로서요. 고코리와 진노스케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호불호 기준으로 선택해 봅시다 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호불호 기준으로 살면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김어준 씨예요. 요새 뭐 잘 나가고 있는 김어준 씨 그 책에서 읽은 건데, 후고 보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독일 브랜드로 아는데, 그 후고 보스 그 양복을 샀던 얘기예요. 파리에 갔는데 수중에 120만 원 있었대요. 웬 양복점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더래요, 그 양복이. 그 후고 보스 상점에 들어가서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를 다 입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멋진 청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91년 김어준 씨 나이 25살 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2만 원인 줄 알았대요. 12만 원쯤 되는 걸로. 근데 가격표를 나중에 살라고 가격표를 보니까 12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 경제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죠. 합리적이고 이게 아무리 사고 싶어도 너는 지금 돈이 120만 원밖에 없고 이걸로 나머지 2달 여행도 해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걸 포기해라. 이 기쁨을 포기하고 그거를 여행비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합리적인데 김원준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2달 동안 뭐 하루에 얼마씩 쓰면서 여행하는 그런 그 재미의 총량보다 내가 지금 이 후고보스 내 마음에 너무나 드는 후고보스 양복을 사는 게 훨씬 그 행복의 총량이 크겠더라. 그래서 그걸 샀대요. 다 돈을 털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파리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잤다는 거예요. 그 어느 모텔에 가서 내가 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나도 거기 끼워서 자기 해다오. 돈이 없으니까. 또 3명 이상, 뭐 5명 이상이면은 나한테 얼마씩 그 와리를 달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뭐 순식간에 가서 30명, 1시간에 30명을 구해왔대요. 왜냐면은 후고보스 양복 입은 사람이니까. 멋진 청년이 좋은 양복 입고 와서 삐끼를 하니까 잘 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진노스케 책에 나오는 호불호를 기준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하는 그 아주 좋은 예가 김어준 씨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가격표를 기준으로 살아요. 10원이라도 싼 거, 100원이라도 싼 거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살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돈이 칼칼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도스케 책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문구는 힘 빼고 행복이라는 그 진노스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24페이지에 수도꼭지에서 돈이 콸콸 나온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상상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지 말고 결국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못하게 되죠. 돈이 많다. 돈이 콸콸 나온다. 그럼 여기서 네가 뭘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거기 바로 이 진노스키가 말하는 묘체가 있죠. 이 관계로 읽어야 되는 책이 진노스키의 두 번째 책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돈이라고 그러면 이 책을 이렇게 대입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올까? 동일한 그 원칙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죠. 카드의 비유, 공기의 비유. 카드의 비유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인생의 카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카드의 앞장에는 플러스, 이익이 되는 거, 카드의 뒷장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그런데 카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공기에 대한 비유도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기 중에는 우리한테 좋은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호흡을 하려면 둘 다 들이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산소만 좋고 이산화탄소는 싫다. 나는 산소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은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페이지, 21페이지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누구나 대단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하지만 이거를 안 하는 거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반대로 실패하고 별거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은 싫다. 그러니까 A는 성공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하는 마인드예요. 근데 그거를 막는 또 다른 마인드가 있는데, 그거는 실패해서 저 사람 별거 아니다, 거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싫어가지고 결국은 B 때문에 A를 안 한다는 거죠. 똑같은 그 비유죠. 카드의 마이너스 부분이 싫어서 플러스 부분까지 거부한다든지. 특히 인간은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특히 마이너스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대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이거를 진노스케는 마음의 자동 조정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쪽부터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쁜 쪽부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의 자동 조정 장치를 그냥 방치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쁜 걸 피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위한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A인데, 돈인데, 행복인데, 원치 않는 거는 가난과 불행이에요. 가난과 불행을 걱정하다 보니까 행복과 돈을 부자 되는 거를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뭐냐 이거예요. 디노스키가 얘기하는 거는 원하는 것을 얻는 진짜 방법이 뭐냐? 나쁜 거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려는 거예요. 각오를. 실패해도 좋다? 그래야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형편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해야지만이 위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해요. 83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당신이 욕을 받아들인다면 칭찬이 점점 근처에 모여들게 됩니다. 욕을 각오하지 않으면 칭찬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150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행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각오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해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포기하지 않아야 플러스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이나 혼자가 되는 쓸쓸함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만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별, 뭐 사랑 뒤의 이별, 이거를 무서워하면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 30페이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 없는 사람이 되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 인생사의 묘한 점인데,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도 미움받는 것도 어느 쪽이나 다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단념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45페이지, 46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부 웰컴 투, 좋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한다면 반대쪽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와라. 다 오케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면은 오케이, 그래, 다 와라. 내가 이걸 잘못해서 거지가 돼도 상관없다. 좋다. 와라. 그래야지 같이 온다는 거예요. 실패의 가능성과 성공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오지 말아라. 그러면은 실패도 안 오지만 성공도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everything welcome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또 이경규 씨예요. 이경규 씨는 한때 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막 때리고 김용만 씨 때리고 자기 후배인.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경규 씨가 인기를 끄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후배들 때리기도 하고 그걸 솔직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기 요인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때리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새 뭐 미투니 뭐니 해서 문제되는 건 결국은 텔레비에 나와서는 나이스 가이로 포장을 하고 자기는 뭐 대단히 선하고 이런 사람인 것으로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미투 이런 거 보면은 그 추한 측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못된 짓도 하고 뭐 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뭐 가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막 해요 그냥. 이런 거를 이제 보는 사람 입장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연예인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그러던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어야 스타가 진짜 스타가 되는 거고 10만 명을 넘으면 반드시 그 안티그룹이 생긴다. 근데 이거죠. 나는 10만 명이 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안티가 생기는 건 싫다. 나는 안티 없이 10만을 가고 싶다. 그 불가능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스타들은 다 그거를 넘어선 사람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어, 10만 원 넘고 안티가 생기면 안티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하고 다 와라. 그래 나는 연예인이고 다 와라.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하는 거죠. 40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점점 손해를 보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얻겠다는 각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42쪽에 나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세트로 함께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장이죠. 다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야지만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오게 된다. 11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당신이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 반대의 것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12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미움받아도 괜찮아.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 실패해도 상관없어. 버리니까 새로운 것이 손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격 기준이 아니고 호불호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아주 좋은 예로서 김원준 씨 그 스토리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신의 마이너스 측면까지도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자신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인정을 하고 그 바탕에서 온전한 자기로서 세상을 대해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진노스키 3편에서는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진노스키가 말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노스키는 자기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행복하고 또 돈에 구애받지도 않고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자존심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